2024년 가을, 강원도 영월. 인구 4만의 조용한 탄광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검은색 SUV 세대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옵니다. 번호판은 외교 차량. 차에서 내린 건 양복 입은 미국인들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수군대입니다. 저 사람들 뭐야? 영화 찍나? 아닙니다. 저들은 미국 국방부, 펜타곤 관계자들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군사전략가들이 왜 한국의 폐광촌을 찾았을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텅스텐. 원소기호 W, 원자번호 74.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금속입니다. 녹는 점 3422도. 철의 2배입니다. 이 금속이 없으면 미사일이 안 날아갑니다. 전차 포탄이 안 뚫립니다. 반도체 장비가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텅스텐의 85%를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선 숨통을 틀어쥐인 셈이죠. 중국이 텅스텐 안 판다 한마디 하면 미국 방산업계는 그날로 멈춥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 영월에서 초대형 텅스텐 광맥이 발견됐습니다. 매장량 추정치 2,900만 톤. 전 세계 연간 소비량의 300년치입니다.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약 3,800조 원. 대한민국 GDP의 2배입니다. 미국이 환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2장. 역사는 반복된다. 1896년 구한말 조선으로 가봅시다. 평안북도 운산. 이곳에서 동양 최대의 금광이 발견됩니다. 조선 조정은 기뻐했습니다. 이제 나라가 부자 되겠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업가 모스가 접근합니다. 채굴 기술이 없으시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은 채굴권을 미국에 넘깁니다. 25년 동안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운산 금광에서 캐낸 금, 약 15톤. 현재 가치로 1조 5천억 원어치입니다. 조선이 가져간 돈? 거의 없습니다. 금은 조선 땅에서 났지만 부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기술이 없었습니다. 자본이 없었습니다. 협상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산 금광, 수안 금광, 전부 일본이 가져갔습니다. 자원의 저주입니다. 자원이 있어도 지킬 힘이 없으면 빼앗깁니다. 자, 이제 2024년 영월로 돌아옵시다. 상황이 다를까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월 텅스텐 광산의 주인, 한국 기업 아닙니다. 캐나다 기업 알모넥스입니다. 한국 땅에서 한국 자원을 캐는데 소유권은 외국 회사에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28년 전 운산 금광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광산 개발 기술이 없었습니다. 투자할 자본도 없었습니다. 리스크 지고 수십 년간 탐사한 건 외국 회사입니다. 자본주의는 감정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중요한 건 과거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3장. 텅스텐이 없으면 국산 무기는 고철이다. 이 부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텅스텐이 왜 중요한지 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전의 핵심은 관통력입니다. 적의 장갑을 뚫어야 이깁니다. 그 관통력의 비밀이 바로 텅스텐입니다. 전문 용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APFSDS, 날개 안정 분리철갑탄입니다. 전차 주포에서 발사되는 가장 강력한 대전차 무기입니다. 이 포탄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텅스텐 합금 관통자입니다. 초속 1700m로 날아가서 적 전차 장갑을 종이처럼 뚫습니다. 텅스텐이 없으면 이 포탄 못 만듭니다. KE 흑표 전차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하죠? 텅스텐 없으면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입니다.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무 탄도미사일, 천무 다연장 로켓. 이 무기들의 탄두에 텅스텐이 들어갑니다. 표적에 충돌할 때 텅스텐 파편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파괴력을 극대화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에
20조 원어치 천무를 팔았다고 뉴스 나왔죠? 그 천무 만드는데 텅스텐이 필수입니다. 중국이 텅스텐 안 팔면 폴란드 계약 이행 못합니다. 포탄도 봅시다. 대한민국 포탄의 90%를 만드는 회사가 풍산입니다. 155 곡사 포탄, 이거 우크라이나에 수십만 발 보냈습니다.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전 세계가 포탄 부족에 시달릴 때 풍산이 특수를 누렸죠. 그런데 이 포탄 탄심에도 텅스텐이 들어갑니다. 관통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텅스텐 공급이 끊기면 풍산 생산 라인은 멈춥니다. 반도체 장비에도 씁니다.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플라즈마 온도가 수천 도까지 올라갑니다. 이 극한 환경을 버티는 금속이 텅스텐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 있는 장비들, 텅스텐 부품 없으면 못 돌아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텅스텐은 그냥 금속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산업의 심장입니다. 이걸 중국이 85%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월 발견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장, 중국의 보복이 시작된다. 자,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중국이 30년간 전 세계 텅스텐 시장을 지배해 왔습니다. 가격도 마음대로, 물량도 마음대로. 그런데 한국이 이 판을 뒤집겠다고요?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미 중국의 보복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 가격 폭탄입니다. 중국은 텅스텐 가격을 의도적으로 폭락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재고를 시장에 쏟아붓는 겁니다. 원가 이하로 팔아도 중국은 버틸 체력이 있습니다. 국가 보조금이 나오니까요. 한국 영월 광산은 이제 막 개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손익분기점도 못 넘겼는데 텅스텐 가격이 반토막 나면 채굴할수록 손해입니다. 광산 문 닫아야 합니다. 이게 치킨 게임입니다. 중국의 첫 번째 무기입니다. 두 번째 카드, 기술 봉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텅스텐은 캐는 것보다 가공이 훨씬 어렵습니다. 원석에서 고순도 텅스텐을 뽑아내는 정련 기술. 이거 중국이 30년간 독점해왔습니다. 한국에 이 기술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족합니다. 원석을 캐도 가공을 못하면 그냥 비싼 돌덩이입니다. 중국에 보내서 가공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세 번째 카드, 외교 압박입니다. 중국이 이미 한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적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2021년 요소수 대란.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막자 한국 물류가 마비됐습니다. 디젤 트럭이 못 달렸습니다. 화물 운송이 멈췄습니다. 마트 진열대가 비었습니다. 단 2주 만에 나라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게 맛보기였습니다. 중국의 경고였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 숨통을 조를 수 있다. 텅스텐이 본격 생산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다른 카드를 꺼낼 겁니다. 히토류, 흑연, 갈륨, 게르마늄. 반도체와 배터리의 필수적인 광물들입니다. 이것도 중국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텅스텐 캐고 싶으면 캐라. 대신 반도체 재료는 꿈도 꾸지 마라. 이게 중국의 협상 카드입니다. 한쪽 문을 열면 다른 쪽 문을 닫는 겁니다. 국제 정치는 이렇게 잔인합니다. 5장. 투자의 기술, 곡괭이를 팔아라. 자, 여기서 냉정해지십시오. 국뽕에 취하면 안 됩니다. 투자자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1849년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때 진짜 돈 번 사람이 누굽니까? 금캔 광부들 아닙니다. 대부분 빈털터리로 끝났습니다. 진짜 부자가 된 사람? 곡괭이 판 사람, 청바지 판 사람입니다. 리바이스가 그때 태어났습니다. 영월 텅스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산주에 직접 투자하는 건 도박입니다. 알모넥스 주가, 텅스텐 발견 뉴스에 이미 300% 뛰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호구됩니다. 세력들 물량 받아주는 꼴입니다. 개미들이 환호할 때 큰 손들은 팝니다. 주식시장의 철칙입니다. 똑똑한 투자자는 광산이 아니라 광산 주변을 봅니다. 텅스텐을 쓰는 기업, 텅스텐으로 돈 버는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시나리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D-데이. 내일 당장 중국이 텅스텐 수출을 전면 금지합니다.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집니다. 대한민국 방산업계는 어떻게 될까요? 풍산의 포탄 생산 라인 3일 뒤에 멈춥니다. 재고가 바닥나니까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미사일 생산 일주일 뒤에 멈춥니다. 폴란드 계약 이행 불가입니다. 위약금 폭탄 맞습니다. 주가는 반토막 납니다. 투자자들 패닉셀 시작됩니다. 아비 규환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영월광산이 구세주로 등장합니다. 국산 텅스텐 공급 가능. 뉴스가 뜹니다.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풍산, 비자 반등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 찍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뀝니다. 이게 영월 텅스텐의 진짜 가치입니다. 평상시엔 의미 없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보험이 되는 겁니다. 보험의 가치는 사고가 나야 알 수 있는 법이죠. 구체적으로 뭘 봐야 할까요? 첫 번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천무 다연장 로켓 수출 대박 났죠. 폴란드, UAE, 사우디.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텅스텐 국산화되면 원가 절감의 공급 안정까지. 실적 폭발합니다. 두 번째, 풍산. 포탄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유럽 각국이 재고 비축에 나섭니다. 텅스텐 안정 공급은 경쟁력 강화로 직결됩니다. 세 번째, 반도체 장비주.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같은 기업들. 텅스텐 부품 국산화되면 소재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장비 수출에 유리해집니다. 이게 곡괭이를 파는 전략입니다. 금을 캐려 하지 말고 금 캐는 사람한테 장비를 팔아야 합니다. 6장. 달라진 영월의 풍경. 제가 직접 영월을 다녀왔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이 동네 폐광촌의 전형이었습니다. 문 닫은 상점들, 먼지 쌓인 간판들, 노인들만 남은 거리. 다방 간판만 덜렁덜렁 남아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전부 떠났습니다. 죽어가는 마을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메인 거리를 걸어봤습니다. 외국인 엔지니어들이 걸어다닙니다. 캐나다, 호주, 독일 출신 기술자들입니다. 알모넥스가 데려온 사람들이죠. 영어가 들립니다. 5년 전엔 상상도 못했습니다. 카페가 생겼습니다. 다방이 아닙니다. 에스프레소 파는 진짜 카페입니다. 젊은 사장이 원두를 볶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들여다봤습니다. 매물 목록이 비어 있습니다. 매물 없음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땅값이 6개월 새 2배 뛰었어요. 서울 사람들이 내려와서 농지란 농지는 다 쓸어갔습니다. 투기꾼들이 이미 움직인 겁니다. 정보는 돈이 됩니다. 빠른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현지 주민들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한 어르신이 그러시더군요. 돈이 돈다니까 좋긴 한데 이 동네가 내 동네 맞나 싶어. 개발의 명암입니다. 누군가에겐 기회가, 누군가에겐 상실이 됩니다. 자본은 감정이 없습니다. 돈 되는 곳에 몰려왔다가 돈 안 되면 떠납니다. 남는 건 주민들입니다. 마지막 장. 21세기 자원 전쟁의 승자는 누구인가? 정리하겠습니다. 영월 텅스텐, 분명 대한민국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살리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구한말 운산 금광의 교훈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원은 땅에 있었지만 부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기술이 없어서, 자본이 없어서, 전략이 없어서 당했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합니다. 첫째, 정년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원석만 캐서 팔면 부가가치가 낮습니다. 가공 기술을 가진 나라가 돈을 멉니다. 정부와 기업이 R&D에 투자해야 합니다. 둘째, 방산 수출로 연결해야 합니다. 텅스텐을 원자재로 파는 게 아니라 미사일과 포탄으로 가공해서 파는 겁니다. 부가가치가 수십 배 뜁니다. 셋째, 공급망 다변화의 카드로 써야 합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적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원은 땅에 있지만 부는 머리에 있습니다. 국뽕 말고 실리를 챙기십시오. 감정적 투자 말고 전략적 투자를 하십시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흔들리지 말고
차갑게 계산하고 움직이십시오. 이게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선 우라늄 전쟁, 한국은 왜 원전을 수출하면서 연료는 수입하나를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